그러면 이제 컨설팅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동네를 했기 때문에 어디 매물이에요? 라고 하면은 거기는 이미 노령화가 된 지역이라서 학교에 학급수가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계약, 상가 계약, 그쵸?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용도를 한번 확인해봐요. 네,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불법 건축물일 경우는 구청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빨간 글씨로 딱 그게 낙인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 네네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여기가 혹시 불법 증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종 근린 시설이어야 하는 게 학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무실 용도인지 학원의 용도인지 그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일단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 학원을 인수인계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뭐 이게 펜이랑 이런 걸 노트. 들고서 이런 이미지 있죠. 뭔가 꼼꼼히 적는 느낌. 그리고 난 메모하고 있다. 그 대화를 녹음을 해서 내가 이제 그때 놓쳤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 그쵸. 녹음을 들으면서 맞아. 본인이 이렇게 서류화하면서 문서 정리하는 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녹취를 하는 게 불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기억을 더 하고자 하는 그 용도로 이 녹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건 더더군다나 네네. 문제가 없을 네. 거라서 네. 왜냐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억이 그리고 안 나요. 네, 들어보면. 근데 이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생소한 단어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이게 뭐지? 근데 분위기상 흐름상 그냥 그런 거 같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캐치를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 이런 기록하는 좀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임대차 계약서 쓰기 뭐 바로 직전 최종까지 간 그 네. 상황에서 정말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 원장님이 도대체 이 학원을 왜 매물로 왜 매도를 하는가? 잘 그러니까 돼도 내놓을 수도 있고 그쵸? 안 돼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후자에 가깝죠. 대부분 후자에 가깝고 근데 다들 말은 갑자기 멀리 이사 가게 되었다.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었다.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이게 그쵸. 이유가 가장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을 처음 인수를 했을 때 막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줬던 정보, 이제 보증금, 월세, 관리비, 원생수, 기초 원비 이런 걸 다 일단 적어놓고 여기서 원장님 왜 매도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봤고 여기 관리비에 뭐 수도세나 전기세가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막 뭐 이런 거 수도 계량기는 어디 있나요? 맞아. 막 이런 거 월세가 이제 부가세가 있냐 없냐 부가세 그렇지, 포함인가요? 그렇지. 아닌가요? 맞아, 이런 거 맞아. 물어보고 저는 딱 너무 조건이 좋아서 갔는데 평수도 되게 크고 조건이 좋아서 갔는데 위치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풋내기가 봐도 뭐안 좋은 거예요. 두 개의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두 학교가 굉장히 다 멀었어요. 그래서 원장님 여기에다가 학원을 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개의 학교를 다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그 중간 지점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개 학교에서 오면서 이미 다 놓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잘해도 안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물어보면 그때도 그 원장님이 진짜 꼼꼼하게 물어보시네요. 이런 얘기를 사실 해주셨어요. 되게 필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 돈 들어가요, 근데. 오고 가는 거고 어쨌든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놔야지 정말 마음 편하게 애들만 보고 수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거를 다 고려를 하고 정말 계획성 있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써요. 그러면은 일단 상가에 대한 그 등본을 다 떼서 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뭐가 이제 뭐 그런 시설면에 있어가지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계약하는 그 건물주와 일치하는 사람인지 실제로 도장을 찍으러 온 사람이 일치하는지 이것도 확인하게 이제 돼요. 상자 대면을 하게 되죠. 맞아, 상자 대면하게 되죠. 물론 학원을 끼고는 그런 전세 거래 같은 그 전세 사기. 사기 그런 건이 그렇게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맨 처음. 아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어디서 학원을 할지 동네를 먼저 물색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컨설팅에 연락을 해서 여기 내가 하고 싶은 이 자리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계약금 얼마? 10%예요. 계약금은 10% 얼마를 이제 며칠 날에 정산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는 언제로 할 건지, 총 이제 완납은 언제 할 건지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하시고 중도금을 서로 지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권리금을 다 납부를 해서 네네네 그 다음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교육청에 이제 같이 방문을 해서 맞아. 인수자와 임계자와 같이 방문을 해서 이거 인수인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제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꿀팁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서류에 이제 뭐 주소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적잖아요. 근데 인수하시는 분이 본적 주소를 적는 란이 있어요. 그분의 본적 이제 주소.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 그쵸. 완전 본적이죠. 보통은 이제 아빠의 아빠의 그 주소로 따라가잖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그 주소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적는 거, 그 다음에 신분증, 요거 필요한 거, 요것도 일단.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계약서 가져가야 돼. 네, 안 가져가면 운영등록증이 안 발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인계하시는 분도, 네,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고, 신분증이랑 그 전에 그 학원 운영등록증 있죠? 가지고 가야 네,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해도 현장에서 또 발급을 다시 맞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딱 받자마자 이제 정말 내가 원장이 되었구나. 굉장히 그쵸. 설레면서도 기대가 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운영등록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그 시간이 소모가 돼서 그 일주일 후에 그 운영등록증을 찾으러 가지고 가요. 그걸 그다음에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가는 거죠. 세무서에 가서 거기서 사업자 이제 등록증을 그렇죠.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사업자 등록증이 즉시 발급돼요. 네네, 맞아요. 즉시 발급돼요. 바로 저는 나와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학원 이름을 결정을 하고 아, 가셔야 맞아, 돼요. 맞아. 바꿀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할지. 이거는 학원 운영등록증 받기 전에. 전에 네. 맞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면적, 도면. 학원 면접 아, 보면 네네네. 그거를 다시 그 인수하시는 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 건축물 대장처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하시는 곳과 면적이 맞는지 다른 부분이 없는지 추가된 게 없는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요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인테리어를 정말 도배, 장판 요 정도만 바꾸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는다, 구조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실사를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뭐 연습실 하나를 줄이거나 연습실 하나를 늘리거나 이렇게 사용 아니면은 연습실을 뭐 원장실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흔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반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걸 받으시고 운영 등록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가서 네,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도 받으시고 그쵸, 여기까지 일단 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중요한 건 또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네. 꼭 받아야 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은 세무서에서 받으셨다고 네, 저도 했죠? 세무서에서 네, 저도 저는- 세무서. 저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어요. 네. 진짜요? 저마다 네, 다를 네, 수가 네. 있어서. 근데 두 군데 다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튼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여기까지 큰 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꿀팁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경험에서 네. 우러나온 찐 꿀팁.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